약간 부담 없이 일단 해봐도 좋을까? 왜냐면 안 하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절대 그렇지가 않죠.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뭐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변호를 하는 건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종종 등장하고 하는데 직접 수사 과정에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피해자랑 피의자 사이에 진술이 대립되는 경우, 그리고 그런 진술에 의해서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등장을 네. 했는데 네. 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다 진실만 나와서 재미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손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변호사님 지금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와이프분 다시 태어나도 결혼 또 한다. 아, 당연히 하죠. 당연히 자, 합니다. 바로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동공이 많이 흔들리시는데 자, 제가 떨리네요. 오! 진실 나왔어요. 자, 질문 하나 더 갈게요. 변호사 치고 나 정도면은 외모가 좀 괜찮은 편이다. 저는 딱 평범합니다. 아, 예. 평범은 없습니다. 괜찮다, 없습니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아, 그래도 여기서 아니다를 할 수는 괜찮은 없잖아요. 편이다? 괜찮은 괜찮은 편이다. 편이다 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과연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진실! 정말 진짜로 생각 아니, 이거 재미있긴 한데 좀 네.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제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식 명칭은 네. 그 심리 생리 반응 검사입니다. 생리적 변화, 뭐 호흡, 맥박, 뇌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이제 탐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름, 나이, 주소처럼 정말 진실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생리적 변화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함으로써 그걸 대조해서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뭐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탐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진짜로 네.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돼요.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 수사관 있고 변호사 뒤에 있고 당사자 진짜 긴장된 상황에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잘못을 네.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손에서 지금 좀 땀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피해자나 피의자가 만약에 이 조사를 받기 싫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 조사는 뭐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뭐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거절을 할 때 수사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아, 저 피해자 측에서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합리적 의심.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게 잘 진행되고 있던 수사의 방향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할 때는 나름대로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잘 찾아서 소명을 해야겠죠. 근데 아까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진짜 압박을 받는 그 분위기에서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진짜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만약에 법원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이라고 나오면 진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짓이라고 나오면 거짓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재판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겠죠. 의미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조사를 증거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법원에서는 아예 안 보는 건가요? 법원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이 된다고 부분이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 증거로 안 쓰지만 판사는 다른 이유를 찾아서 판결 이유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론에 미치는 영향에는 의미가 있지만 판결문을 쓸 때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따라서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증거로 아까 채택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간 부담 없이 일단 해봐도 좋을까? 왜냐면 안 하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절대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이제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뭐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성범죄의 피의자라서 강제추행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인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서 딱 거짓이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힘이 싹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거짓말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면 사실은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거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현재 변호사 선임 없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게 거짓이라고까지 나온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진실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이 나왔다. 정말 아마 힘든 싸움을 가야겠죠.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의 그런 논문 같은 것까지도 제출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뇌파 측정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아, 이분은 원래부터 진실을 얘기할 때도 뇌파가 변화가 남들과 다르다. 뭐 그런 부분들을 소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파동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재검사를 요청하면은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에 참여해서 파동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도는 진실이고 이 정도는 거짓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튀어요. 숨길 수 엄청나게 없네. 커서 숨길 네. 수 없고, 대신에 진실하고 거짓만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음 판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긴장되고 이래서 자꾸 알 수 없음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진실이 맞다.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다시 한번 받게 해달라. 내 얘기가 진실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조사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 과정만 해도 굉장히 많은 품이 좀 들어가고 수고로움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전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분들 생각하시기엔 결국은 뭐 진실이 나오냐 거짓말이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할 것이냐,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전략적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거든요. 너무 혼자서 뭐 인터넷 찾아보시고 검색하시기보다는 상담이라도 직접 변호사랑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